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오늘 오전 시장에서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리플 코인 2,000원대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안 좋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낮은 평균 단가라고 해도 수익률이 줄어들고 높은 평단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리플 내용과 함께 같이 노하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에서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요, 조용하게 퍼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USDC의 발행사 서클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인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코인 시장 전체의 권력 지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한다라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생길까 싶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한 개는 탈중앙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도권에 대한 통합이에요. 그리고 리플과 서클 같은 경우는 이 제도권 통합이라는 길에서 서로 꼭 맞물리는 톱니바퀴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왜 서클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강력한 시나리오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 둘이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 어떤 판도가 펼쳐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리플 보유자이시든 아니든 간에 지금 시장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회사인데요. JP모건, 시티은행, 여러가지 대형 금융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고 현재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의 기준으로 삼는 기업이다라는 점인 거고, 실제로 최근에 스테이블 액트, 즉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강화가 되면서 서클은 여기서 유일하게 그 요건에 대해서 거의 충족을 시키는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단순한 송금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ODL, 즉 온디맨드 유동성 결제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IMF, BIS, 전 세계 은행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CBDC 인프라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RLUSD까지도 출시 발표를 했습니다. 즉 리플 같은 경우는 정책형 디지털 자산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고자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서클을 인수를 하게 되면요, 즉시 미국 제도권이 인정하고 있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리플 레저 위에서 통합을 하거나 RLUSD랑 함께 멀티 스테이블 전략까지도 펼칠 수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가지고 CBDC, 디지털 달러,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엮는 중앙 인터페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파이, NFT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동성, 수수료, 확장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XRP는 어떤가요? 규제에 친화적이고 실제 결제랑 연동이 가능한 실용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USDC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채택이라는 레이스에서 XRP가 유틸리티 자산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메타코라는 커스터디 전문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기관 대상 서비스로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즉 자산 보관, 송금, 결제,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CBDC까지 완전한 금융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전략을 차곡차곡 실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서클 인수설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루머가 아니라 전략의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서클의 결합은요,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게임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디지털 달러, 정책형 자산, 그리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 포함해가지고 기관 자금들까지 이 모든 키워드들이 XRP라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가능성일 뿐이겠지만 그 가능성의 무게는 절대로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미래가 올 수도 있는 방향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나 지금 2,000원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내용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1,000원 밑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높은 언덕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스로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리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을 하신다면은 지금부터 계속 주구장창 상승만 하면 매수를 못하고 모아나가지를 못하겠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조그만 1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돈을 더 모아서 크고 비싼 집으로 이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모든 집값들이 동시에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1억인 집도 10%, 20% 같이 상승은 해줬지만 문제는 내가 가고 싶고
꿈꾸고 있던 10억짜리 집도 10%, 20% 오르니까 점점 그 꿈의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폭의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희소성이 있고 인기가 많은 곳은 그 상승폭 또한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10%, 20% 더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10%, 20% 떨어지면은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집값도 물론 10% 떨어지면 1,000만 원 손해고 20% 떨어지면 2,000만 원 손해겠죠. 하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10%면 1억 떨어지고 20%면 2억씩 내려오는 그 폭 자체가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계획의 목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부동산의 의견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실질적으로 와닿게 설명드리고자 예시로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플도 똑같아요. 내가 매달 적금식으로 100만 원씩 모아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2,000원일 때는 500개를 매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4,000원일 때는 250개밖에 매수 못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가끔 낮을 때 사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키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분할 매수라는 틀을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한테는 엄청난 이득 효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나만의 시나리오, 계획을 세운 분들한테는요, 오히려 리플 가격이 내려올수록 불안함보다는요, 빨리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안 내려오려나? 이번 하락에는 얼만큼 더 진입해서 효율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불안보다는 기대감으로써 시장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리플 가격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는 리플 가격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거. 조금 있으면 식목일이죠. 오늘 나무 한 그루 심었다라고 해서 변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그루의 나무가 결국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숲을 이루게 될 겁니다. 투자 마인드, 신법 반드시 건강하게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과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신청 통해 가지고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준비된 자들한테만 기회를 줍니다. 이런 흐름들, 거시적인 경제 상황, 시대적인 흐름, 미국의 친암호화폐 정책까지 이런 기회를 잡는 것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이에요. 지금부터 함께 우리 신사 채널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